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요즘 투자 환경도 많이 썰렁하시죠. 네, 투자 혹한기를 저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수비수에 좀 가까운 유형이라면 이런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좀 골라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공격수적인 어떤 투자 상황이 강하다 하시면은 이런 지수를 역이용하거나, 아니 요즘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하는 종목들 많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내 스피드에 나가면서 대처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유형에 맞게 지금 시장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연구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라. 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면서도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차분하게 조언해 주실 오늘 저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부장 전문가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계속 받을게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 연결 계속되니까 325-8200번 서울 전화로 연락 주시면 두 분께서 전화 받아주실 예정이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모시고 네, 진행단쇼 함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외부 악재가 날아들게 되면서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뭐 신저가 찾기 마그마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신저가 종목보다 오히려 신고가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지금 시장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선한계 1년차님께서는 요즘은 빙벽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정말 리스크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안전장치 잘 하시고 네, 움직이셔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들고 가기가 너무 힘겹다 하시면은 버티지 마시고 저희한테 한번 논의해보시고 문의해보시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버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돌아서는 게 더 좋은 답이 될지 함께 네, 논의해보면서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게시판에 뭐 종목 얘기도 괜찮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여러 가지 다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얘기 나눠보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체킹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 주식시장에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워낙에 또 많은 곳곳에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좀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뛰어들어도 된다고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자,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녁 방송하고 빅피처 같은 시간,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저 유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원자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미리미리 챙겨서 매매를 좀 편입을 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막 다 시끄러워질 만큼 시끄러워지고, 뭐 지금 내일로 뭐 전쟁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임박해갖고 벌써 시끄러워질 대로 다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신규로 뛰어든다라는 거, 이거는 좀 그 안전장치가 없이 외조를 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에도 굉장히 능숙하고 그런 좀 프로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 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커스 고개사들이 외주를 탄다고 뭐 나도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랑 별반 틀릴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어제 같은 경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뭐 GSE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뭐 저 대성에너지 같은 것도 장중에 상한가 갔었고,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20 몇 프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어제 저녁 방송에도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렇게 갔다고 내일 아침에 쫓아가갖고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 쫓아갔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해 갖고 뭐 이 러시아 쪽이 천연가스 수출이 전 세계 2위고, 그다음 알루미늄 수출량도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팔라듐, 백금, 뭐 구리, 니켈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밀은 전 세계 수출량의 17.7%를 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로 밀 수출을 5%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전쟁 결과가 딱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푸틴이 뭐 미국 쪽에서는 16일 날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러시아 쪽에서는 막상 뭐 공격 안 할 거야, 우린 뭔 소리 하는 거야, 협상 계속 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그리고 터지면 어느 정도 강도로 터질지, 또 그냥 뭐 평화협정으로 그냥 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간다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빛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뭐 이 시나리오별로 조금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전에 크림반도처럼 짧게 끝나고 나온다라면 뭐 관련 주식들, 종목들 뭐 움직이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로 노출이라는 뭐 그런 인식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이게 전쟁이 나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푸틴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유럽 쪽에서 러시아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승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물론 뭐 말뿐인 협박일 가능성이 되게 크지만요,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승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세계대전 수준, 뭐 세계대전 뭐 이런,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이 커져버리면 이거는 뭐 주식해서 돈을 벌고 잃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제쳐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엔 또 뭐 좀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나토 가입을 안 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러시아는 뭐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건 수용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수용 의사도 비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도저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이 절대로 쫓아가는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오늘 이 에너지 섹터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 상당히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자, 빠지는 중간에는 잡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그 16일인데요, 내일. 이때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는 저점에서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어떤 관련되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쫓아가서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승자 없는 전쟁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좀 같이 해주셨고, 아마 워낙에 요즘에 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나도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좀 컨트롤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따라가는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자. 네, 이렇게 또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쭉 올라온 거 제가 보니까 또 팜스토리 저희 스카이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가격대 보니까 아마 오늘 정도, 네, 오늘 강하게 올라올 때 쫓아가는 매매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두루두루 올려주세요. 아주 장기간 들고 있다가 좀 속이 많이 답답하신 종목이라던가, 네, 단기 대응하시는 종목들도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워낙에 리스크가 크고, 네,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이런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오늘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가격대 혹시 있으세요? 네, 들어가 계시다면은 그거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매수 문의 주시는 거면은 그렇게 또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답변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라 조금 오늘 과묵하시네요.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줄이시고 관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냥 묻어둔다,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인숙님 모셔보겠습니다. 간곡히 진단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먼저 접수해 드릴게요. 네, SKC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7천 원이고 비중이 많으시네요. 40%나 이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주가가 나흘째 밀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13만 1,000원권 기록하면서 2%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 기록이 됩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하락으로 돌아서기 전에 먼저 빠졌던 종목이어가지고 12월부터 추세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2달 연속해서 월봉상으로 긴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KC를 가져가시는 게 실익이 있을지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예, 이 SKC를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소한 작년 봄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참 되게 조금 안타까운 게 20만 원 이상 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정리를 못 하시고 그냥 계속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긴 이 SKC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동박 관련해 갖고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계속 장기로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SKC라는 회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 건 아니죠. 자, 작년에 보게 되면 이게 11월 달에 20만 8천 원을 찍었는데요. 그 전에 시장은 벌써 봄에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히려 좀 잘 견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의 주봉을 봐도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반등도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추세 자체는 이 SKC의 경우도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 위에서 지금 11월 22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좀 밀림폭, 하락폭이, 단기 낙폭이 너무 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이 나와야 이 종목도 본격적으로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번 주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나스닥 시장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22평선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회복하고 두 번 회복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조금만 이번 주만 어떻게 더 좀 많이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 좀 더 이상 빠지지만 않고 좀 버티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이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쌍바닥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은 상당히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요건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돌아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뭐 여기서 재차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 22평선이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돼야, 이 대형주죠. SKC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시장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예, 그런 모습일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이게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 바로 돌아 나오는 모습일 거고요. SKC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뭐 14만 원 이상 정도까지 일단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좀 무너질 수도 있죠. 시장 자체가. 나스닥이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충격을 좀 받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SKC 같은 경우도 뭐 추가로 빠진다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11월 달부터 낙폭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이상에서는 좀 추가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이상 정도는 일단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이거를 정리한다라는 거 그건 조금 무리고요. 다만 뭐 시청자님 비중이 좀 많으세요. 한 40% 정도 되시는데요. 요중에 한 20%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을 이용해서 14만 원 정도, 그 근처 정도, 조금 이상이나 그 가격 정도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이상 정도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지금 뭐 전기차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고생을 시키고 있죠. 자, 뭐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면 SK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싼 경우가 아닙니다. 저 2021년도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5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뭐 다른 쪽들처럼 뭐 밸류가 100배 이렇게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요. 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관련 섹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20%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길게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 들고 한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SKC뿐만 아니라 LG머티리얼즈 같은 동박 관련주들이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비중 조절에 대한 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첫 종목으로 저 SKC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 와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제아베스틸 베스트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은 얼마세요? 21,930원에 20%예요. 20%. 네. 세아베스트 들고 계시면서 수익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총장님? 힘들어요. 딱히 없으시죠? 월 초에 혹시 들어가셨어요? 연초에? 아니에요. 작년 한여름쯤 됐는데 지금 물타기에서 많이 낮춘 거예요. 아, 가격의 단가가 낮아지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안 파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체크하기로는 어떤 게 좀 고민되세요, 총장님? 아니, 이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얼마 선에서 손질을 해야 될지. 네. 주가 요즘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데 빠지고 있는 이유는 좀 체크해 보셨어요, 총장님? 세아베스트 빠지는 이유? 예,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이 네, 빠졌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들고 가기가 조금 노심초사 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매수가 회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은 선에서 과연 회복 가능할지 점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요즘의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네, 세아 베스트도 좀 반토막이 더 난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36,000원대에 갔던 주식이 작년 5월에 갔던 주식이 지금 뭐 2만 원까지 깨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려도 괜찮은 종목인 건지 희망이 있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참,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 좀 큰 문제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이 LG화학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 물적 분할하기 전에요. 시가총액이 뭐 한 70조 정도 수준? 그 정도였는데, 이걸 떼내고, 지금 공모해갖고, 저 작물, 거둔 거는, 참여한 거는 20조 정도 됩니다. 20조 정도 자금 태웠더니, 시가총액이 110조가 돼버리니, 참, 이런 게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이 퍼가 10배입니다. 이런 얘기 할 것도 못 돼요.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이 퍼라는 거는 LG화학도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기업, 원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1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쌉니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이런 제도를 보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빨리 좀 근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물적 분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원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원전 쪽은, 저 EU 쪽에서는 이걸 그린 에너지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EU 텍스노미죠. 그쪽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원전이 과연 이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쪽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경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 원전 관련되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그 선거에 상관없이 지금 주가는 너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더군다나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모습이에요. 전부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 일변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지만 비록 이 21평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위에 주가가 있으면서 조금만 이것도 버티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 세아베스틸의 경우도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반등의 목표치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벌써 2만 원대라는 가격, 0000 이런 가격 끝에가 이런 가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마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거를 만약에 깼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세아베스틸에서도 나왔죠, 여기. 저 11월 달에 저 17,600원까지 빠졌다가 이때 1월 초에 2만 원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회복을 하고 거기서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 가격이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의 목표치를 조금 많이 이렇게 설정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까지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요.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선거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2만 원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2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점검 정도로만 좀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시청자님. 네, 2만 원까지 네. 일단 보시고 그래도 네. 손실 줄이시는 가격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봐가지고 저희 같이 판단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그때 연락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아베스트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분기에도 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반등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3월 25일에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지주사 전환 안건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 이거 중간에 또 이제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돌아서는 기업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 상황도 조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진단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진단받으셨던 SKC 저희 조인수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피드백 또 남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게시판에서 또 출첵을 해주셨어요. 진정 주린이 오셨는데 어떻게 또 시장 대응하고 계신지 좀 답답한 속내 있으시다면 저희 좀 얘기 나눠보면서 게시판에서 도란도란 좀 수다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도 좀 같이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을 넘어가 볼까요?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보는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양평타짜님 오랜만에 모셔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대응하고 계신데 매수가는 2만 원이시고 비중을 많지 않으세요. 5%셔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들고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장 대비 손실 크지 않으세요? 지금 1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의 좀 손실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13 미디어가 사실 올해가 오기 전에 굉장히 좋았던 주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많이 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장주다운 플레이가 나왔고요. 작년에 신고가 찍고 1월 달에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약간 흔들리게 되면서 신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을 일단 조심스럽게 들어가셔가지고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일까요? 더 사도 되는 기회인지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 칩셋 미디어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비디오 IP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IP라는 거는 설계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팹리스 업체들이라 그러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 자산을 갖고 저런 거를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디오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칩셋 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나라에는 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매출의 대부분이 뭐 라이센스 수입이나 로열티 수입입니다. 자, 그런 거 설계 자산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과실을 이렇게 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VR 기기에 대한 IP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VR이라고 하면 뭐 저런 것들 나중에 메타버스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다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향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조금 작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에 매출액이만 154억 정도 됐어요. 근데 매출액 154억?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로얄티나 라이센스 수입 그런 게 주수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출이 작아도 남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뭐 154억 정도였는데 24억 정도가 흑자가 났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200억에 52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설계 IP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라는 게 그 자율주행하고 관련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칩셋 미디어의 모회사가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가 최대 주주인데요. 자, 그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이 칩셋 미디어의 IP를 갖고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점점 이게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자, 근데 뭐 비중이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만 좀 괜찮으면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덥석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먼저 그 쌍바닥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보유하는 것만 요것만 들고 조금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량을 더 넣지 말고 일단은 대응해보자라는 쪽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양평 타자니까지 종목까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들고 가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들어봤는데, 냉정하게 정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 종목에 대한 뭐 사랑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의 사랑을 같이 또 받을 만한 종목인지, 냉정한 또 평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테리케이님께서 지금 한강에서 모임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컵라면 사서 모이자. 한강에서 뭘 하시려고 한강에서 모이실지 오늘 너무 쉬운데 저희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한강에 갈 차비라도 벌어야 될 텐데 하셨는데 제가 두 분 다 이번에 퀴즈 당첨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컵라면 모임보다는 커피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지 네, 권유드립니다. 퀴즈 여기서 저희 내고, 네, 오늘도 다음 또 저희 부장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 어제 퀴즈 당첨자 분들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힌트 많이 드려가지고 정답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최태규 전문가님 맞춰주신 분들입니다. 서단계 1년차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백가티티카카님, 다혁애비님, 코크레인 머피님, 벙벙님, 지금이니님, 블루라벤더님, 스피아민트님, S메스터님, 우량준님까지 네, 10분 당첨의 행운 받으셨는데요. 커피 쿠폰 받으시려면 저희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pd@이토마토.com으로 저 3가지 내용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니까 꼭 네, 커피 겟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상품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퀴즈 먼저 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1번은 동학개미, 2번 서학개미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보셨던 단어이실 것 같고 3번이 선학개미, 4번이 저희 PD님의 센스가 넘치시는데 이런 개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깨알 개미까지 해서 사지선다로 나갑니다. 약간 발음이 좀 비슷한 두 단어가 있는데 약간 시험 볼 때 헷갈리면은 제가 이 번호를 많이 찍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힌트 남겨드리면서 오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에 영상 올라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오늘 빅피처 올라오는 그 업로드되는 영상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커피 쿠폰이 아니라 책을 내 마음의 양식을 쌓으실 수 있는 책을 선물해 드릴 텐데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집필하신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투자 원칙 네, 이 책 드리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하셔가지고 당첨의 행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도 오늘 종목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네, 부장 전문가님 빨리 모셔봐야 되겠네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차분하게 부장 전문가님께서 어떤 진단 내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은 찐정 답이 없네님의 LG 디스플레이 한번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대응하고 계신 종목이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22,600원이시고, 비중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조절도 좀 되신 것 같은데, 56%를 가지고 계세요. 버텨야 될지, 네, 손절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진단 좀 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애를 많이 끌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19,200원 나오면서 보합권 정도 플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마의 2만원 선인 것 같아요. 네, 2만원 선을 결국에는 깨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다른 LG그룹사들과는 조금 더 다른 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심하실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추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요. 부장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뭐 재료도 많고, 사실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본다면, 성장성도 높은데,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적자에서 흑자 반전했잖아요. 예, 이런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매매 타이밍이 좀 중요할 뿐인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작년에 2021년도 12월까지 이제 실적이 다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펜가이트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여기서 3년 동안, 4년간이죠. 21년까지 하면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세금 다 내고, 각종 재비용, 인건비 다 주고, 얼마나 남겨서 그동안 회사가, 또박또박 저축하듯이 유보금을 많이 챙겨놨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2020년까지는 좀 적자를 만회하는 정도의 시기였다면 2021년 지난해에는 확 바꿔버렸어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좀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한 4, 5년 동안 보면은 증감이 없다는 얘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요즘 증자한다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회사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건데 여기는 증자도 별로 없고 유보금도 500%, 600% 꾸준히 쌓아놓고 있고 또 ROE도 3년 전에는 안 좋았으나 작년에부터 해서 조금 좋아진 모습이 올해 실적 발표 총회 결산에서 나온 거 보니까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EPS가 마이너스짜리인데 무슨 BPS 3만 원 의미 없죠. 그런 부분에서 EPS 증감률로 본다면 주가가 움직일 때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를 21,600원으로 한 22,000원대에서 23,000원 구간이면은 모르긴 몰라도 질문하신 분이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도 듣고 메타버스에 관련해서도 얘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주식은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이 중요하죠.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은 펀더멘탈에 나온 거니까 재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동종목은 수급에서 또는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인지 지금은 구경해야 될 때인지 이런 걸 보는 것이 매수 매도의 기법이잖아요. 저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설명한다면 파란 음봉이 많이 나오는 시절은 좀 구경하다가 올라갈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주식은 우리 회원님들이나 온통 책에 교과서에 나온 것 보면 떨어질 때마다 싸라 그러는데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하실도 있고요. 잠수 탈 수도 있어요. 6회 다 경험이 많겠지만 동종목의 타이밍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비중이 지금 56%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실어놨네요. 무겁기도 하고 이제 질질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낮추라는 얘기는 포트폴리오 운영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30 또는 40%, 50%씩 들어가면 이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아무리 가치 투자라고 해도 삼성전자나 또는 조선도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들고 가치 투자는 무한정의 시간 투자거든요. 가치 투자는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전략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옛날은 가치 투자 코카콜라니 한전이니 항공사 잔뜩 들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전략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다. 자, 기술 들어갑니다. 동종목은 기술적인 부분에 봐서는 월봉 추세해 보겠습니다. 빨간 양봉이 나오던 시절은 2020년, 2021년, 금년부터는 25,000원 매도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2월이죠.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나와 있고, 이것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간다면, 25,000원까지는 상당한 매물이 좀, 기존에 걸려있는 매물이 좀 대기 매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25,000원 정도로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매수가 22,000원대니까 희망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빨간 양봉이 보일 거예요. 아래 꼬리에 달린 해머형인데, 망치로 든 것처럼, 빨간 아래 양봉이 꼬리가 달렸는데, 거기서 음봉이 직전에 3개 나왔던 거를 돌파했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3개 나왔던 거를 양봉 전환시키고 나서,
이 양봉이 연속으로 3개 나오면서 25,000원 넘어섰어. 한번 넘어갔다가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 자리가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까만 선이니까요. 이게 121선이거든요. 네, 월선 120선은 상당히 큰 장기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시켜야 되는데 두들겨 맞고 하방 압력 때문에 밀려서 지금 19,200원에 왔거든요. 자, 힘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단지 기술적으로 매수의 신호라고 한다면 주봉에서 빨간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빨간 양봉이 나오는데 좀 비석형 비슷합니다. 비석 봤죠? 산에 가면 묘지에 딱 있는 비석이 보는 위에 꼬리는 길고 아래쪽은 좀 넓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 비슷한데 그 직전에 도지 십자형이 만들어진 거 봐서는 요번 주봉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들어옵니다. 일봉에 들어와 보니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상승 3파라든가 하락 3파로 본다면 하락 1파의 기럭지, 즉 하락 추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죠?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자리가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저점에서 또 올라온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19,000원이니까요. 7,000원까지 갔잖아요. 26,000원이니까 이렇게 달려서 26,000원까지 올랐던 부분에서 완전히 되돌림이 나와서 상승분을 다 돌려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요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물 먹고 좀 힘드시더라도 비중목 50% 가지고 단타 7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면서 반등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반등 들어와도 매물이 많은 자리가 제가 보니까 일봉에서 보면은 23,000원이고 아까 월봉에서 보면 한 25,000원, 26,000원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시절이 좀 수상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데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지난번에 크림반도 먹을 때도 보니까 나 침공 안 할 거야 했는데 이틀 있다가 확 먹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는 없고 일단은 요 손절 라인이 18,000원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봉과 월봉 추세의 추세로 가니까 일단은 23,000원이나 22,000원 이상부터 올라오거든. 그때 한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힘내셨다가 말씀드린 18,000원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유하면서 23,000원, 25,000원 가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메타버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6개월 이상 1년짜리로 본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고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방금 얘기한 18,000원과 23,000원을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가져가자 결국에는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지금님께서도 같이 투자하셨대요. 네, LG 디스플레이 19,650원에 들어가 계셨다고 하는데 18,000원이 깨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요 가격대 더 사시고 싶어서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지금님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네요. 이런 시장에서 좀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긍정적인 진단 받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동욱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로봇 관련주도 요즘에 추세가 깨져가지고 대응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사이맥스 매수가가 21,000원. 아마 올해 이 가격대 오지를 않아서 작년부터 가지고 넘어오신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멀어요. 한 여름경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고 과감하게도 이 사이맥스가 좀 테마 성격이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50%나 비중 가지고 손실 많아졌습니다. 지금 16,200원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매수가 회복을 노려봐야 되는 건지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 짐을 조금 덜어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자, 이 사이맥스의 비중이 이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50%대니까 사실 이제 50%라든가 절반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승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 반도체 제조 장비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쪽이니까 웨이퍼 이송 장비 쪽이잖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경쟁적으로 되는데 사실 기업 내용은 너무나 좋아요. 네,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온 편이고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것도 종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오르는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오팡은 좋다 그러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내리막에 펀더멘탈은 좋아요. 보통 보면은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계속 빠질 때마다 자꾸 추워 담다 보니까 이 비중만 잔뜩 실어가지고 좀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면 알지만 비중이 20%나 15% 이렇게 가져가는 거하고 30%, 40% 가져가는 거하고 50%가 넘어가면 매일 밤잠 못 잡니다. 뭐 뉴스만 나오면 뭐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는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 등등해서 FMC 회담 내용까지 자꾸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뭐 하루하루 시황 뉴스 뜨면 밤잠 못 자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은 업황으로 봐서는 문제 없고 또 실적을 이번에 발표한 거 봐서도 문제 없고 단지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뭐 EPS 2,300원 정도 선행 EPS로 봐서도 저는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문제는 주가가 정점을 밟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주린이도 봐야 되고 이 방송 듣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 하락비가 오더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 추세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학습 효과로 봐도 이게 1년씩 갈 수도 있고요. 길면 2년씩도 가거든요. 우리 이 한국 증시는 저글록 가동 정도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요. 상당히 좀 길고 일수로 보면 한 2, 3년 오르면 3년 이상 주구장창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는 양봉 구경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 놓고 봤을 때 장대 양봉으로 꼭지 딱 치고 이 자리 27,000원이거든요. 역사적인 고점 찍고 나서는 음봉이 연속적으로 막 쏟아집니다. 3개, 4개, 5개, 6개, 8개씩 막 나오니까 주구장창 빠졌다는 거죠. 8개월씩 빠지면 정신없어요.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들어오면 아무리 허접한 주식이라도 30에서 50%씩 반등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옆구리에 붙인 장대 음봉의 모습으로 본다면 2분의 1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십자 음봉이 만들어졌던 이 자리에 있죠. 여기에 양봉 하단 부분이 15,000원대 근처거든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장중에 15,550원이고 오늘 무너지는 자리가 16,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월봉에서의 음봉 2개씩 쏟아지면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되돌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데가 만약 부장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길게 보유하셔도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길게 승부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봉의 요 라인이 새까만 라인이 120주선이에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덩치 크거나 좋은 코스피 200 종목이라도 약이 없어요. 무너졌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너지면 반발 매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15,850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뭐 비중을 좀 줄이라 그러면 조금 좀 언짢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양봉 나왔던 자리 있죠. 15,250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고요. 지지하면 보유하시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일봉에서는 저 위에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가 매물이 많지 이 17,000원 밑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좀 힘내시고 지금은 보유하시고 손절 라인만 잘 지켜서 조금 힘내신다면 요 코로나 끝나고 FMC 3월 끝나고 러시아 문제 끝난다면 조금씩 벚꽃 향기가 풍기는 3월 지나면 요 종목도 좀 뜰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봄 되면 또 꽃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다. 파이팅 남겨주셨어요. 다음 종목 KH아트
바텍 넘어갑니다. 떠돌이 소행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신데 KH 바텍 내일 정도에 15%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23,000원이시거든요. 비중이 5%셔가지고 20%까지 비중을 많이 좀 채워 넣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2만원 힘겹게 지켜내면서 21,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흰지 물량 수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올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권가 측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가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대신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괜찮은 전략일지 점검해 주세요. 예, 뭐 증권회사라든가 증권 방송에 또 경제 방송이 많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뭐 흰지가 잘 팔립니다. 스마트폰이 좋습니다. 얘기하더라도 다 장사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KH 바텍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실적 문제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은 적자가 났던 회사고 물론 중간중간에 영업이익 나지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작년에는 좀 실적이 좀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매출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연속성을 가져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동종목은 잘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작년에 수익이 났으니까 조금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뭐 폴더블 폰 나오고 다 나왔지만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종목은 ROE가 한 13% 정도에서 지금 껑충 뛰어서 평균적으로 한 20%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거와 올해 업황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기술 들어갑니다. 23,000원의 비중이 들어간 것 같은데 비중 더 실으신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저는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떨어지는 종목이 비중 씹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그죠? 이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계속 내리막인데요.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등 들어올지 되돌림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매도 사인이네요. 비중 5% 있을 때 줄이는 게 좋지. 여기서 비중을 5%, 10%, 20% 늘리면 질질 끌어가서 하루 이틀, 3개월, 3년 가는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비중 축소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좀 교체하자 추후에 이렇게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KH 바텍 봐주시면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내드린 거 정답률이 높으신데 문제는 주소를 조금 잘못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정답 남겨주신 저희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방송이 됐던 저희 빅피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 영상 밑에 정답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 저희 책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부자되자님께서는 오늘 조금 늦게 올리셔가지고 종목이 채택이 안 되셨어요. STE크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대대손손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 또 공개가 된 이 책 선물 드리니까 저희 부자되자님께서도 저희 퀴즈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진단쇼를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저희 돈만따라님께서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단단히 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중 저가대로 밀려납니다. 거래소가 저점을 여전히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0.9% 거의 1% 가까운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중 저가 2676 현재 2680선에서 저점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선물이 같이 저점이에요. 지금 선물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현물까지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된 리스크에 노출된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투자, 이 주식을 찾는 게 또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또 토마토TV에서도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